안녕하세요. 노안스킬입니다. 교재는 더 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계약의 유형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3편 계약법 61쪽입니다. 계약의 유형 시작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의 첫 번째 꿈상이법 낙상유불이에요. 낙상유불. 매매 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시 계약이다. 자, 앞글자씩 땄습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시, 낙상유불. 그럼 매매 계약은 뭘까요? 매매는 당사자 1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산권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그 상대방은 대금, 돈이네요, 돈. 나 아파트 줄게, 넌 돈을 줘. 이게 매매라는 거네요. 암기법에 관련된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563조 매매의 의. 매매는 당사자 1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자, 낙성계약은 뭐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매매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매매 계약에 낙성계약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증여, 교환, 임대차는 나중에 배울 거니 매매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자, 낙상유불의 이유입니다. 유상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유상계약이에요. 낙상유불의 불입니다.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에요. 그럼 요식 계약이 반대말이겠네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이 요식 계약이고 분료식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 문제를 한번 볼봅시다. 공인중개사 33회 기출문제 69번의 1번 지문에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암기법 뭐예요? 낙상유불이잖아요. 요가 어딨죠? 여기에 요가 어디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매매 계약에 낙상유불이 없으니 요물 계약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요물 계약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낙상유불에 요가 없네? 틀렸네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30회 기출문제 69번의 1번 질문이에요.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나왔네요. 근데 저희가 외웠죠? 매매 계약은 낙상유불이잖아요. 요물 계약 있나요 여기에? 없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 30회 기출문제 69번의 2번 질문. 자,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이다. 그럼 우리 한번 써봐요. 낙상유불. 유상 여기 있다. 쌍무 여기 있네. 이건 맞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0번 1번 질문.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요물 계약이다. 자, 낙상유불이에요. 근데 유는 있는데 요는 없네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민법은 예외 상황도 많이 나오고 반대말도 많이 나와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은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낙성이 나와야 되는데 요물이 나와서 틀린 거예요. 반대말이 나왔잖아요. 다 필요 없고 요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66번의 4번 질문.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자, 낙상유불이에요. 쌍이 있네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22회 기출문제 67번의 2번 질문. 매매 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낙상유불에 요가 없어서 틀린 거예요. 매매 계약의 두 번째 공상기법 쌍균이에요. 쌍균이 뭐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각자 낸다 이 뜻이에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뭐예요? 원칙은 이런데 예외도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고 없으면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 주의할 게 있어요.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에요. 등기 비용은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관한 비용이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지만 등기 비용은 아니다. 암기법에 관한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566조 매매 계약의 비용 부담.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그래서 쌍균이에요. 쌍균. 앞글자만 땄어요. 공인중개사 30회 기출문제 69번의 5번 질문. 매매 계약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쌍균 나왔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71번의 1번 지문.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자, 원래 암기법은 쌍균이잖아요. 근데 매매 비용에 관한 그것은 이미 규정이죠. 약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따르면 된다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이미 규정.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다. 유효하다. 맞아요. 공인중개사 24회 기출문제 69번의 1번 지문. 측량비용, 등기비용, 말소,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에 관련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구분하여 부담한다. 쌍균 나왔네? 맞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페이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주의사항에 등기비용은 거의 관례상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앞 글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게 앞에 등기비용이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20회 기출문제 61번 5번 지문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의 쌍방 중분하여 부담한다. 맞죠? 매매 계약 세 번째 공수 암기법 동인 장소예요. 동인 장소. 이게 뭐냐? 매매 목적물을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아파트가 있고 돈이 있잖아요. 그 지급 장소가 그 인도 장소여야 돼요. 돈을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막 광주에서 주겠다. 그럼 광주에서 만나서 지급하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목적물이 있는데 목적물 가까운 데서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동인 장소예요. 좀 억지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면 신기하게 외워지더라고요. 자, 암기법 관련된 조문을 읽어볼게요. 제 586조 대급 지급 장소예요. 매매의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동인 장소예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71번 3번 지문에서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동시에 지급한대요. 그러면 그 장소는 인도 장소로 지급해야 돼요. 동시에 지급할 거 동인 장소.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77번 4번 지문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돈은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돼요. 동인 장소예요. 뭐 동인이라고 해요. 돼요. 동인. 장소는 그냥 힌트죠. 힌트. 공인중개사 24회 기출문제 69번의 2번 지문.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지급하면 그 인도 장소. 지금까지 맞는 지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틀린 지문도 나올 수 있다라는 확률이 올라가죠. 매매계약 네 번째 공상기법 동추.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은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동추예요. 암기법 관련된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585조 동일한 기한의 추정.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이 기한이 있대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요. 암기법 동추예요. 자,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77번 5번 지문에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이 기간이 있을 때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이 대하여 동일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추정합니다. 여기서 이 추정이 간주가 나면 안 돼요. 추정의 반대말이 뭐예요? 간주예요. 아이고 간주. 교환계약 첫 번째 공상기법 낙상유불이에요. 낙상유불. 매매 교환 똑같아요. 낙상유불이에요. 그럼 교환은 뭘까요? A 토지와 B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암기법에 관련된 조문 제596조 교환에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33회 기출문제 69번 2번 지문.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유상입니다. 그러면 교환에서 낙상유불이에요. 그쵸? 이 유가 무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교환계약이 무상계약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틀린 거예요. 왜냐? 낙상유불에 무가 없어요. 되게 단순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낙상유불에 무가 없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유상의 반대말이 무상이잖아요. 그쵸? 이것만 찾으면 돼요.
무상만 나오면 틀린다. 그러면 이렇게 외워도 돼요. 교환에서 무상이 나오면 틀린다.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낙상유불이라고 외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암기법은 자유예요. 자유. 어떻게 외워도 돼요. 정답이 없어요.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합격. 자, 공인중개사 32의 기출문제 72번 기억지문.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세무로 옳은 것은? 이라고 썼어요. 기억, 유상, 쌍무계약이다. 그럼 우리 암기법 낙, 쌍, 유, 불이에요. 여기에 유가 있고 쌍이 있네요. 완벽해요. 기억 맞는 지문이에요. 공인중개사 28의 기출문제 70번 3번 지문이에요. 자, 교환계약, 교환계약. 암기법 뭐예요? 낙상, 유, 불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무상이 나오면 틀려요. 무상이 나오면 틀려요. 여기 무상 나와서 틀린 거예요. 무상 나와서 틀리고, 그리고 새로운 게 나왔어요. 계속적 계약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도 틀렸는데 여기서도 틀린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출제자들이 힌트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처음 나온 거면 교환계약은 계속계약이다,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 안 나왔으면 틀릴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출제자들이 이거 너무 틀리면 너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무상을 좀 넣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무상은 확실히 틀린 거니까 3번은 틀린 지문이니까 계속적 계약도 틀린 거야 라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출제자는 이렇게 해서 힌트 줬다, 나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문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상은 틀렸고 유상이 나와야 되니까 계속적 계약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계속적의 반대말이 뭘까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유상, 일시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암기법을 만들 수 있어요. 암기법 처음에는 어떻게 외워야 되냐? 계속적 나오면 틀리고 일시적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교환 일시적이니까 이거니까 교일 이렇게 외워도 돼요. 교일 있다 아니면 교계 없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근데 좀 입에 지금 탁탁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더 낫겠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되죠. 교환, 요새 뭐 그런 거 교환하잖아요. 뭐 앱으로 뭐 교환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그 사람이랑 계속 합니까? 아니죠. 새로운 사람이랑 또 하고 여러 번 하잖아요. 교환을 일시적으로 하잖아요. 일시적.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죠. 자유예요. 암기법은. 자, 공인중개사 67회 기출문제 79번 1번 지문.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이 서면 작성을 필요하지 않는다, 분료식이라는 거죠. 분료식을 길게 표현한 거예요. 서면을 작성을 필요도 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낙, 쌍, 유, 불이잖아요. 불, 맞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66번 3번 지문.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자, 요물계약 반대말이 뭐예요? 낙성계약이에요. 요물계약 반대말은 낙성계약이에요. 그럼 뭐예요? 교환계약은 낙상유불이잖아요. 그래서 요물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79번 1번 지문. 자, 78번에 교환하는 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환에 관련된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번에 분료식 계약이라고 했어요. 우리 암기법 낙상유불, 이 불.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공인중개사 22회 기출문제 67번 1번 지문. 낙상유불 맞죠? 공인중개사 16회 기출문제 52번에 낙상유불 맞는 지문이에요. 자, 교환계약 두 번째 공사항법은 뭐냐? 보충 지급이 있다 합니다. 보충 지급이 있다. 이게 뭐냐? 일방이 금전이 보충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 매매 대금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외우려면 보매 아니면 교보 매매라고 해요. 교본구 매매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게 더 쉬우면 이런 식으로 외우고, 아니면 교보라고 하면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난 정확하게 외우고 싶다 하면 보충지급 나오면 끝에 있다를 찾으면 된다 라는 것만 아시고. 그러면 이 지문이 왜 나왔냐면 조문 때문이에요. 제 597조에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라고 써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 약정을 했대요. 그러면 그 금전에 대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32의 72번 지문에서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암기법 보충지급은 있다잖아요.
준용한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아니다 나 이거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부분은 교보문고 있죠. 교보문고 매매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대금 준용. 그럼 완벽하죠? 이거 확인하시고 이건 옳은 지문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18회 기출문제 78번의 3번 지문입니다.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라고 넣었어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보충 지급은 있다예요. 아니면 교보문고 매매한다. 근데 없다라고 해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환계약 세 번째 공사 암기법 교담입니다. 교담이 원래 국어사전 봤더니 서로 말을 주고받음이라고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단어를 몰랐는데 어쨌든 교담 이게 뭘까요?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했어요.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교담이라고 합니다. 교담. 공인중개사 32에 72번 지긋지문이에요. 교환계약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암기법 교담.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2번 3번 지문이에요. 지금 갑, X, 을, Y, 저당권, 피담보 채무 너무 많아요. 확실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환이 있네요. 그건 교환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72번이잖아요. 그럼 채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대부분. 그래서 교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3번에 갑과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 끝부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담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냐?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가 나왔어. 그래서 틀렸어. 우리 암기법 교담이 제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있다가 말고 있다는 당연히 있죠. 제가 교담 없다라고 했으면 진작에 없다라고 했죠. 그냥 교담만 했으면 있다는 뜻이에요. 교담. 그래서 이 3번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자, 25의 기출문제 78번 2번 지문이에요. 여기도 교환에 관련된 문제군요. 갑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나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틀린 거죠? 바로 풀 수 있어요. 2번 체크하고. 왜 지지 않는다죠? 우리 암기법 교담. 그래서 이게 않는다가 아니고 진다가 나와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 24회 기출문제 71번 4번 지문이에요. 여기 교환 체크하시고 4번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에 소유권 이전한 경우 갑은 X 건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진다. 맞죠? 교담. 지금 계속 교담이라는 암기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외워야 돼요. 공인중개사 18회 기출문제 50번에 2번 지문. 교환계약은 각 당사자는 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가 나왔어요. 틀렸죠? 교담. 교환계약 네 번째 공사항기법 교위예요. 교위가 뭐냐면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죠? 우리 낙상유불이에요. 이 쌍무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연부담 법리가 적용이 돼요. 내용은 학원에서 물어봐요. 쌍무계약은 위험부담 법리 적용돼요. 그러면 암기법 쌍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근데 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교환계약은 위험법리가 적용된다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교위예요. 그리고 이게 잘 안 이어진다 하면 우리 세 번째 암기법 뭐죠? 교담이잖아요. 그쵸? 교담위라고 외워도 돼요. 교실 담위 이렇게 외워도 돼요. 암기법은 잘 외워요. 세 번째 암기법, 네 번째 암기법 합쳐도 돼요. 정확하게 암기법 풀이만 알면 어떤 거를 계속 해도 돼요. 섞어도 돼요. 암기법 정답은 없어요. 아니면 나는 불안하다, 교담이 좀 그렇다 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교쌍위라고 외워두던가. 자유예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교위라고 외웠어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2번 1번 지문에서 교환에 관련된 문제예요. 교환 계약 체결 후 갑의 규칙 사유 없이 S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나왔어요. 틀렸죠? 암기법 교위. 이렇게 문 외우면 교환은 위험해 라고 외워도 돼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교환은 위험해. 교환계약 다섯 번째 공수 암기법 시불 없다요. 시불 없다. 이거 너무 시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불 없어요. 우리 욕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시불 없다라고 해요. 이 시불이 없다가 뭐냐?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고 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나 아니면 허위로 시가
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도 기망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망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이 관련 판례 읽으면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하는 목적물에 시가를 무비하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대요. 그러면 시불이 두 가지 암기법이 생기는 거예요. 시가 묵비, 시가 높은 가액 이렇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없고 여기 보면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은 아니라고 나왔어요. 시불 없다. 공인중개사 32에 기출문제 72번의 리을 지문. 부동산 교환 계약에 관한 제목으로 옳은 것은 리을에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무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암기법 뭐예요? 시불 없다잖아요. 우리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불 없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틀린 거예요. 불법적인 간섭 안 돼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1번의 5번 지문에 보면 을이 시가보다 높게 Y토지를 가액을 고지하여 갑이 보증금을 지급을 하기로 약정했대요.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가능하다.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왜요? 암기법이 시불 없다예요. 시가 불법적인 손해배상 없대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내용은 나중에 알아도 돼요. 일단 외우세요. 자, 공인중개사 24회 기출문제 71번 5번 지문.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 이하로 시가로 고지했대요. 높은 가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기를 이유로 교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했어요. 맞아요. 취소 못해요. 교환 계약 6번째 꼼수암기법 보미 해제예요. 보미 해제. 보미 해제가 뭐냐면 보증금의 미지급은 채무 불이행으로 해당해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미지급 해제할 수 있다 해서 보미 해제에 있다라고 해요. 암기법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예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행이에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근데 이걸 최고로 이행을 최고하라고 했고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최고 했는데 또 안 했어. 또 불이행이야.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뭐냐? 보충급 미지급이에요. 이거를 줄여서 보충급 미지급 해제 있다라고 한 거예요. 왜 제가 보미 해제라고 나왔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 27회 기출문제 79번의 2번 지문이에요. 그냥 앞글자만 따면 돼요. 보미 해제 있단데 없다가 나와서 틀린 거예요. 1초 만에 풀었죠? 근데 만약에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느리게 풀 수 있어요. 왜냐? 보충급 미지급 채무 불이행이네. 채무 불이행을 했으니까 최고 교환 계약이 해제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거 최고를 하고 또 이행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문구가 없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되게 냉정해요.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채무 불이행 이런 것도 상하하지 말고 앞글자만 땄어요. 많이 나오는 지문을 그냥. 자,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78번의 3번 지문이에요. 교환에 관련된 지문이에요. 3번에 보충급 미지급이래요. 그러면 교환계약 해제 사유 맞죠? 우리 암기법 뭐예요? 보미 해제잖아. 해제 있다. 그래서 해당합니다. 현상 광고 첫 번째 꼼수 암기법 요편유불이에요. 요편유불 처음 듣죠? 왜냐면 매매랑 교환이 암기법이 뭐예요? 낙상유불이잖아요. 현상 광고는 요무, 편무, 유상, 분료식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낙상유불의 반대말은 요물계약이다. 요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편무구나. 편무 이렇게 편. 그거 유상의 반대말은 뭐냐? 무상이다. 분료식의 반대말은 교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외워주시는 거 추천합니다. 어쨌든 우린 지금 현상 광고에 대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편유불만 외웁시다. 요물계약, 편무, 유상, 분료식이에요. 요물계약은 뭐냐?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당사자 중 한쪽이 물건의 인도 및 기타 행위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민법에서는 현상 광고만 있어요. 다른 데는 요물나면 틀리는데 현상 광고만 요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편무계약은 뭐냐? 당사자의 한쪽만 의무 이행을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응하는 다른 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이에요. 편무. 제가 반대말을 참고 삼아 표를 만들었어요. 낙성은 요물이 반대말이에요. 합의 이외. 그러면 낙성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고 요물계약은 현상 광고만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쭉 열어보면 쌍무가 반대말은 편무예요. 당사자 서로 의무 부담 있는 거고 한쪽만 이행 있는 거죠. 교환,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환급, 도급 계약이 쌍무, 편무는 증여, 사용대차, 무상 임시 계약, 형상 광고예요. 유상과 무상 반대말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저는 문제 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31회 기출문제 65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못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배운 게 뭐예요? 도급계약 안 배웠죠. 무상 임시 안 배웠죠. 임대차 계약 안 배웠고 상대 사용대차 안 배웠고 현상 광고는 배웠죠. 요편 유불 낙성이 나와서 틀린 거예요. 5번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무상 나오면 편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증여 쪽으로 한번 가서 설명할게요. 증여 계약에서 첫 번째 공사관계법이요. 납편무불이에요. 납편무불. 우리 잘 외워줘야 돼요. 증여는 납편이에요. 그 무예요. 그건 뭐예요? 낙성, 편무, 무상, 분류식이잖아요. 그쵸? 편무와 무상이 증여계약. 저는 외울 때 편무랑 무상은 약간 거의 세트라고 생각하고 풀었거든요. 쌍무랑 유상은 그렇게 세트로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아까 무상 임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편무계약에 관련되겠다라고 대충 예상을 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증여에서도 낙편무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편무랑 무상 거의 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 떠나서 그냥 이것만 외워요. 증여는 낙편무불이다. 이것만 외워봅시다. 그 문제 어떻게 가요? 33회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맞죠? 낙편무불이어서 낙성계약 맞아요. 자 다시 증여계약 낙편무불이에요. 낙편무불. 편무가 세트인데 예외가 있어요. 현상 광고 있잖아요. 현상 광고. 현상 광고가 진짜 희한하네요. 요물계약뿐만 아니고 유불이에요. 편유예요. 현상 광고. 근데 현상 광고만 편유고 증여는 낙편무불이에요. 낙편무불. 나중에 배울 사용대차도 낙편무불이에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은 우리 증여계약만 외웁시다. 낙편무불.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0번에 4번 지문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낙편무불이잖아요. 유가 나와서 쓴 거예요. 나 이렇게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증여에 유상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상계약이니까. 공인중개사 22회 기출문제 67번에 3번 지문 증여계약은 무상 요식계약이다. 요식 아닙니다. 불요식이에요. 사용대차 첫 번째 공사관계법 낙편무불이에요. 낙편무불. 증여랑 같은 관계법이에요. 낙편무불. 뭐냐? 사용대차가 뭐냐?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건 쓰게 하고 상대방이 이를 써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공인중개사 22회 기출문제 67번에 4번 지문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다. 낙편무불이잖아요. 편이 아니죠? 쌍이 아니죠? 편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사용대차 배웠죠? 사용대차 안기법이 뭐예요? 낙편무불이잖아요. 무상이어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 공인중개사 18의 기출문제입니다.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아니죠? 쌍무 아니에요. 편무예요. 공인중개사 16회 기출문제 52번의 1번 지문 사용대차는 상대 당사자 1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대가적 채무를 짐으로 쌍무계약이다. 아닙니다. 편무입니다. 낙편무불. 계약금 계약 첫 번째 공사관계법입니다. 계약금 계약 종료 계약금 계약 종료입니다. 지금 그럼 뭐예요? 요물계약이잖아요. 종료가 뭐냐?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감을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고 중된 매매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된 계약과 요물 합해서 종료라고 합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상실한다 합니다. 그럼 뭐예요?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은 계약금 계약이란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요물 계약 지금 현상 강구와 계약금 계약 나왔어요. 참고하시고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 67번의 3번 지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우리 계약금 계약은 종된 요물 계약이에요. 그러면 주된 계약은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주된 계약이 매매, 그리고 종된 계약이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세트예요. 매매 계약을 해야지 계약금 계약을 하죠.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애들도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소멸합니다.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2번의 2번 지문. 계약금 계약은 계약을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앙일법 종료죠?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종된 계약의 반대말이 뭐예요? 주된 계약이죠? 그거 나오면 틀려요. 공인중개사 27회 기출문제 75번 2번 지문.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맞아요.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80번의 1번 지문에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라고 했어요. 이 낙성의 반대말이 뭐죠? 요물이죠? 틀렸죠? 그래서 왜냐? 암기법 종료잖아요. 계약금 계약에 낙성 나오면 틀리고 주된 나오면 틀립니다. 공인중개사 24회 기출문제 69번의 5번 지문. 계약금 계약은 종된 요물 계약이다. 맞죠? 암기법 종요. 자,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69번 1번 지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넘어가거나 아니면 계약금 계약을 너무 많이 봐서 이거 계약금 계약이구나, 계약의 문제구나 라고는 전 알고 있어요. 왜냐? 문제를 하도 많이 봐서.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지? 하고 또 값을 따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 시험에 가서 이 지문을 읽고 모른다 싶으면 넘어가요. 어쨌든 저는 일단 계약금을 체크를 하고 이제 계약금 계약이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문제 지문에서도 힌트 주고 있어요.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뭐예요? 계약금 계약이네요? 그럼 매매 계약의 종된 요물 계약이다. 앙기법 종료. 1번 맞아요. 공인중개사 20회 기출문제 48번입니다. 요물 계약인 것. 앙기법 4번이죠. 왜냐? 종료잖아요.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게 뭐예요? 요물 계약, 현상 강고, 그 계약금 계약, 그리고 징역, 교환, 매매, 임대차, 요물 나면 안 돼요. 다 앞에부터 낙으로 시작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20회 기출문제 50번의 3번 지문. 계약금 계약은 하도 많이 봤죠? 끝부분만 보면 됩니다. 종된 계약 맞아요. 계약금 계약 두 번째 금상기법 계해추입니다. 계해추. 앞글자만 땄어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해추. 앞글자만 땄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31회 기출문제 73번의 1번 지문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죠? 계해추. 공인중개사 30회 기출문제 65번의 기억지문.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계해추.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70번의 1번 지문에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해추. 이 계해추에서 만약에 간주된다 라는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왜냐? 추정과 간주는 반대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80번 2번 지문.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을 추정한다. 계해추 맞아요. 계해추 암기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24회 기출문제 69번의 4번 지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해추 맞아요. 계약금 계약 세 번째 꼼수 암기법입니다. 만약에 위약금 몰수가 나오면 손해배상의 예정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 감액 별도의 손해배상 나면 안 되는데 위약벌은 별도의 손해배상 돼요. 왜냐하면 벌이랑 별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한 글자 차이죠? 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예정 추정 별 없죠? 그래서 X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번 그냥 외워요. 이해하지 마세요. 외우세요. 자, 보면 위손추라고 제가 앞글자만 땄어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자, 위약금 손해배상 추정합니다. 위손추. 그리고 암기법 위손 법원이에요.
뭐냐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가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초과액은 별도 청구가 없어요. 위손 법원에 별도가 나오면 안 돼요. 왜 별도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손해배상 예정액에 별이라는 비슷한 글자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별도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앞글자 땄어요. 위, 손, 법원 있고 이거 슬러시예요. 그 별도의 손해배상 안 돼요. 그리고 위약 벌은 별도의 손해배상이 돼요. 왜냐? 위약 벌이 기침한 거예요. 에치! 그래서 별도의 손해배상이에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암기법에 관련된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액을 할 수 있으면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감액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위손 법원이라고 했어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을 추정합니다. 위손추. 그리고 5항에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 손해배상을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 전 사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약금은 약정을 손해배상 예정에 추정한다. 그럼 공인중개사 30일의 기출문제 73번의 2번 지문이에요. 위약금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 예정에 추정한다. 위손추. 맞아요. 지문. 계약금 계약 네 번째 공사기법. 착해. 아니? 이렇게 외워요. 착해. 아니? 이렇게. 착수되면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수를 했다면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였어요. 붙였으면 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유인가요? 어쨌든 외우면 되죠. 어쨌든 계약은 착하지가 않아요. 착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전이 붙으면 해제할 수 있어요. 붙이기 전에 해제할 수 있죠. 그 뜻이에요. 착수 전에는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착수 전 해제에 관련된 거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 표는 왜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한 번은 읽어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1번이 중도금 지급이 이행 착수되는 거예요. 등기소 중도금을 자기 앞으로 제공하면 이행 착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제할 수 없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나 소송 제기 준비만 했다. 이거는 이행 착수가 안 된 거여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제가 더 풀이했어요. 글을 더 풀이했어요. 1번에 매수인이 중도금 길 전에 중도금을 지급을 해봤대요. 이거 페이크예요.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행 착수된 거예요. 돈을 이미 냈으니까 이행 착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행이 됐잖아요.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해제할 수 없어요.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 착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제할 수 있어요.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3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체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없어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착해만 외워요. 착해 됐으면 해지 못한다. 계약은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 절차를 받기 위해 매도인에게 등기소를 동행할 것을 촉구했대요. 동행할 것을 촉구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있어요. 등기소의 동행을 촉구하는 거는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등기소 나온 순간 해제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결혼식 들어가는 순간 난 결혼했다. 이제는 이혼 못한다. 해제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유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막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시고 외우면 되죠. 등기소 나오면 해제할 수 없다만 외워도 돼요. 그리고 이행 준비만 한 거는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어요. 결혼 준비만 했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 해제해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하면 안 돼. 이해가 아니고 이렇게 머리로 그냥 연상하는 거죠. 연상하는 것도 좋다. 어쨌든 6번 중도금을 자기 앞으로 제공하는 거.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있죠. 중도금을 자기 앞 수표로 제공했다. 그러면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련된 판례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간략하게 말하면 중도금 지급을 하는 순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좌 해제할 수 없어요. 이미 돈은 줬어요. 돈 주고 다시 돌려주진 않아요.
해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행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이행 체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했대요.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면 좀 더 빠르게 암기법이 외워져요. 중도금 지급기 전 중도금을 줬대요. 돈을 먼저 줬어요. 갑은 계약금을 100 산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행 착수가 됐네요. 그러면 뭐예요? 착해 없다죠? 착해 없다. 착수, 이행 착수, 해지 없다. 공인중개사 31회 기출문제 73번 3번 지문이에요.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 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을 100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암기법에 착수되면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착수가 안 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게 그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으면 이행이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가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 30회 기출문제 65번 니은 지문에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중도금을 줬대요. 그럼 뭐예요? 이행 착수가 됐네요. 해지할 수 없다가 나와요. 착해 없다.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 67번에 5번 지문이에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줬대요. 중도금을 줬다. 그러면 해지할 수 없죠. 착수, 해제 없어요.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5번에 3번 지문. 중도금을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해지할 수 없다. 이제 많이 푸니까 이해가 아니고 외워지죠? 이해 못해도 돼요. 외우기만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70번에 4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을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70번에 5번 지문이에요.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이행을 체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25회 기출문제 80번에 4번 지문이에요. 자, 중도금을 이미 줬네요. 그러면 이행 착수가 됐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69번에 2번 지문이에요. 여기서 틀린 것이죠. 착수 전이에요. 착수 전에는 해지할 수 있어요. 착수 후에는 해지할 수는 없고 착수 전에는 해지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69번에 3번 지문. 을이 잔금의 준비하기 위해 등기를 절차를 받기 위해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은 이행 착수가 볼 수 있답니다. 공인중개사 22회 기출문제 68번에 2번 지문. 여기에 중도금을 줬대요. 그러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행 착수가 됐기 때문에 착수 해제다. 공인중개사 22회 기출문제 68번 5번 지문. 여기서 보면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5번에 3번 지문에 이행 준비만 한 거는 이행 착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5번에 4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건 이행 착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어요. 계속 문제 푸니까 이제 외워지죠.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5번 5번 지문. 중도금을 자기 앞으로 교부한 경우 이거는 돈을 줬기 때문에 이행 착수라고 보고 해제는 못해요. 자, 공인중개사 추가 15회 추가 기출문제예요. 중도금 지급 전이에요. 지급 전. 그러면 착수하기 전이죠. 그러면 착수하기 전이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암기법 전은 있다, 후는 없다. 이것만 아셔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계약금 계약 5번째 공수 암기법 일부 해제 나면 안 돼요. 이래 싫어 이렇게 외워도 되고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의 100을 상환한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사항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것은 계약금 계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부 나오면 해지할 수 없다만 외워봅시다. 공인중개사 31회 기출문제 73번 4번 질문에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대요. 갑은 수령한 금액 100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아요. 일부 해지 없어요.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 67번의 1번 질문.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2번의 5번 질문.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 상환하고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일부 해지 없기 때문이에요. 계약금 계약 여섯 번째 꼼수 암기법 공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외웁시다. 어디 문장이야? 뒤에 있는 문장이에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 됐대요. 해지됐대요. 그 이행 제공을 하면 촉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어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매수인은 공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만 외웁시다. 관련 판례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뒷부분을 보면 봐봐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매도인의 상대방이 매수인이니까 공탁하여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탁할 필요는 없다. 이 뜻이에요. 또 다른 판례예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 매수인은 공탁할 필요 없다. 은근 관련 판례인데 똑같죠? 그냥 뒷부분은 공탁할 필요 없다만 외워주셔도 돼요. 공인중개사 30회 기출문제 65번의 지그 질문에 매도인이 계약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했대요. 그 이행을 제공하면 족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필요는 없다. 근데 공인중개사 20회 기출문제 50번의 5번 질문에 매도인이 해지했대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제공해야 되는데 매수인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틀린 거예요. 공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20회에서 나왔는데 30회 나왔네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방심은 금물이라는 소리예요. 기출문제 5년, 6년 이렇게 봐도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10년도 봐요. 시간이 없으면 6년짜리 보고 7년까지 보고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공인중개사 15회 추가 기출문제 70번의 3번이에요. 갑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을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공탁하여야 유효한 해제권이 행사된다 라고 했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암기법이 뭐예요? 공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공탁을 하여야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공탁. 계약금 계약에 공탁할 필요 없다. 외워주세요. 계약금 계약 7번째 꼼수 암기법 원상회복 나오면 틀리고 손해배상 나오면 틀려요. 근데 예외는 채무 불이행은 원상회복이 되지만 손해배상은 된다. 이게 뭐냐?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1번이 이행이 있기 전에 하나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제에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외우실 분들은 이것만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거 익숙해졌다 하신 분들은 예외사항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 67번의 2번 질문에 2번에 을은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했대요. 잔금 지급 지체했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 공인중개사 28회 기출문제 72번의 1번 질문에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이건 뭐냐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예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위에랑 뭐가 차이있어? 하지만 위에는 보시면 돈은 안 줬어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와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법정 해제는 달라요. 여기 공인중개사 27회 기출문제 75번에 4번 지문 보시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없어요. 아시겠죠? 공인중개사 26회 기출문제 70번에 3번에 해약금의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23회 기출문제 69번에 4번 질문 해약금 해제예요. 손해배상 없어요.
공인중개사 22의 기출문제 68번 3번. 계약금을 100 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게 해약금 해제예요. 그건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아요. 조금씩 이해되죠?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해약금 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안 돼요. 공인중개사 20회 기출문제 50번의 4번 지문에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해약금의 해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다시 보면 여기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했다는 말이 없죠? 그렇죠? 없죠? 그냥 잔금 지급 지체만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했다 아니면 해약금 해제했다라는 말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 이거 가능해요. 계약금 계약 공수완기법 외 첫 번째,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 성질을 가집니다. 이 증약금이 뭐냐? 계약 체결 증거로서 의미가 가진 계약금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공인중개사 29회 기출문제 67번 4번 지문에 계약금은 증약금 성질을 가진다. 맞아요. 공인중개사 19회 기출문제 69번의 1번 지문. 계약금은 증약금의 성질을 언제나 나오면 의심부터 해야 되지만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 성질이 있다. 맞아요. 계약금 계약 공수완기법 외 두 번째, 별도의 위약금에 특약이 있대요. 특약이 있어. 그러면 계약금은 위약금과 해약금 성질이 함께 가집니다. 특약이 있으면 우리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28회 기출문제 72번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 위약금 성질 가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27회 기출문제 75번의 1번 지문입니다. 계약금에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가능해요. 채권은 거의 계약금 유형 첫 번째 공수완기법 쌍무에서 유상으로 가면 있는데 유상에서 쌍무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있는 게 무슨 뜻이냐? 정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에요. 근데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유상 계약이 있어요. 거기 안에 쌍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강구 완기법 아시죠? 요편 유불이에요. 유상. 그래서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 되지만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 아니에요. 왜냐? 현상강구도 있잖아요. 이 뜻인데 이게 잘 안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시읒, 자음 있잖아요. 그럼 뭐요? 시옷 다음에 이응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쌍무에서 유상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읽을 때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읽는 사람 있나요? 시읒, 피읍, 티귿, 키읔, 치읒, 지읒, 이응, 시읒 이렇게 읽는 사람 있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응에서 시읒으로 못 가요. 그러면 유상에서 쌍무로 가는 거 안 되죠? 이렇게 외워도 돼요. 되게 다양해요. 외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외우든가 아니면 정형적으로 이거 그냥 문장 자체를 외우시던가 이렇게 외우시던가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외우시던가 자유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26회 기출문제 66번의 2번 질문에 쌍무는 유상이다. 시읒 다음에 이응이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2번 맞아요. 공인중개사 18회 기출문제 78번의 1번 질문. 쌍무는 유상이다. 시읒 다음에 이응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공인중개사 16회 기출문제 52번의 2번 질문도 쌍무는 유상이다. 맞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댓글과 좋아요는 노란 스킬에게 큰 힘이 됩니다.